그래서 그걸 좀 견제하자고 나온 게 공수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5월달에 이렇게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앞에서는 이 이문정 검사 고발건에 대해서 강병수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죠. 네, 그런데 사실 검찰이 이렇게 검찰의 살을 도려내지 못한다. 기자가 기자 살을 도려내지 못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자학 개그. 자학으로.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맞죠? 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그런 댓글이 그 강병수 기자와 박진수 기자의 그 기사에 많이 달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준비해봤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 카더라의 팩트를 체크해 드립니다. 이 뉴스 입니다. 그런데 29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희상 의장이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지정 검찰 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이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공수처법에 관해서 엄청 얘기가 많이 오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여의도에서 그 촛불시 집회 있었잖아요. 네. 주말마다 하는 거. 네네네네. 그 근처에 이제 지나갔는데 한 분이 이제 막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KBS 문 닫아라 이런 거 이제 하고 계신데 옆에서 서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 이제 공수처 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 한 3분이 오셔가지고 이 공수처 이거 북한이랑 중국에만 있는 거요 이거 독재국가 하는 거 이거 뭐하러 하자는 거요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급습을 당하니까 또 약간 당황이 되잖아요. 어르신들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럼 어디 있다는겨? 그래서 뭔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럼 어디 있냐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었죠. 어디냐 막 뭐.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네. 광화문에서 꽤 대규모 집회가 있었거든요. 아 거기 참석하셨구나. 보도는 안 했는데 저 이제 퇴근하고 그 근처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간 김에 차가 막혀 있어서 구경을 좀 했는데 주요 구호가 이제 공수처가 많이 나오는데 네. 국가보위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집회 가면 구호 외치잖아요. 네. 근데 그 북한에 그 정적들 숙청하는 기구라고 계속 이제 북한같이 된다고 계속 화를 그게 내시더라고. 꽤 규모가 큰 집회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때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을 많이 봤는데 주요 내용이 공수처는 곧 문재인 독재, 문재인 보위부 뭐 이런 구호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첨예하게 아마 이제 밥상머리에서 술자리에서 택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그래서 요 논란의 과정에서 몇 가지 가짜 뉴스, 몇 가지 오해 같은 것이 있는데 요거를 또 깊이 한번 또 팩트 체크를 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오규정 기자가 잠깐 쉬고 요 오해와 진실을 팩트 체크하러 특별히 이분이 읽기에 나와 주셨습니다. 톡톡 팩톡이라는 똑똑 팩톡. 똑똑 팩톡. 예,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예. 똑인가요? 톡인가요? 똑똑한 팩트 체크 이야기해서 그렇구나. 예. 자, 똑똑 팩톡의 임주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뭐 부서도 말하는 건가요? 네. 예. 모든 걸 다 말해주세요. 디지털 뉴스 제작부에서 일하고 있는 임주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똑똑 팩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반응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김기화 기자의 텃세가 좀 부서에서 있다던데 토스요? 토스에는 없는데요? 신경전이라든가 견제 심리라든가 아니 신경전과 견제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급이 해야 맞아요. 되는데 저는 지금 홍보하라고 이렇게 정말 여쭤봤는데 예. 그렇게 이번에 공수처를 다루게 된 계기는 뭐예요? 팩톡에서? 안 그래도 그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국 대전에 이어서 공수처 대전으로 이렇게 바로 그냥 올라왔고 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작년 4월에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되게 그때 한 차례
휘몰아쳤었잖아요. 네. 공수처에 네. 대해서 올해 뉴스도 많이 처음에. 나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굉장히 좀 많은 주장들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나와서 이미 팩트 체킹을 해서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또 계속 살아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더불어서 더 이제 응용돼서 진화돼서 나돌아다니는 이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좀 저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유튜브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매우 열성적으로 믿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서가 아주 거의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매우 이제 신봉에 가까운 정도의 믿음이다. 그런 정서를 많이 느껴서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공수처 대전 이거 좀 오래 갈 내용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공수처 관련해서 가짜 뉴스도 엄청 많이 돌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뉴스를 이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서 우리가 어떤 거는 정말 이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한번 정리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JIVEP님이 공수처가 뭔지 모르겠다고 노골적으로 설명해주마. 크크크크. 기존에 있던 검찰청 특수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크크크크. 공수처장과 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고 공수처의 모든 수사와 기소 내용은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한다는 거지. 결국 엉터리임 크크크라고 하셨어요. 다 읽어. 저는 댓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거기 있는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통령 거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 이게 어쩌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주장들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주장인 것 같아요. 네. 이 주장을 이제 검증을 해보려면 결국에는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낸 안이 두 네. 개가 있는데요. 이 또 일명 그 사개특위 있잖아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네. 거기에서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또 낸 게 있어요. 뭐 네. 그거를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이제 교차로 봐서 따져봤는데 네. 결국 이제 두 개안 모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곳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이제 제청을 하면 대통령한테 누가 좋을까요?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대통령 1명을 이제 지정을 하고 네. 그 사람을 이제 인사청문회에 넘겨서 사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하는 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백혜련 안이고 그냥 백혜련 안 권은희 안 이렇게 짧게 그냥 네. 얘기해도 되겠죠. 이고 거기에 이제 국회 동의라는 필수 요소 한 단계를 더 거치게 한 게 이제 권은희 안이거든요. 이게 네. 차이는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사실은 제일 핵심이 되는 거죠. 모든 인사의 출발점인 셈인데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은 두 개 법안이 모두가 다 같아요. 뭐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렇게 3명은 당연직 그러니까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그게 이제 여당 2명, 야당 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7명, 7명이 되는 건데 그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그 후보를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다고 보실 수 있어요. 심지어 백혜련 안도 왜냐하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야당 2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 야당 2명의 몫이 이렇게 친여 성향의 이제 야당, 이를테면 정의당 같은 네. 곳에서 같이 찬성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면 이게 과연 너무 빡세. 합의가 될까? 이런 생각도 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게 이게 예. 나머지 2명이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더 나아가서 불안들 하니 그러면은 이 2명 중에 1명의 허락도 받아와 이렇게 된 거죠. 1명까지 설득을 해야 후보에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후보 추천 2명이니까 2명을 그런 합의 과정을 거쳐서 2명을 올리면 거기에서 이제 1명을 골라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널널한 기준은 아니에요. 심지어 권은희는 거기서 국회 동의까지 한 번 더 받아야 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 거치고 나서 뭐 부적격 의견을 내도
그냥 임명 많이 해 왔잖아요. 근데 이 권은희 안에 따르면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이거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의 칼로 쓰려고 한다.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대로 뽑아서 뭐 이 검찰의 힘을 쓰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께는 아닙니다. 후보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야당도 포함이 되고요. 7명 중에 6명이나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마음대로 오히려 대통령 마음대로 하기가 더 빡셉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제가 이거 하면서도 조금 약간 과연 이게 맞는 판단인가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그 전 자유한국당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최대한 요거를 이 가정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그 한국당의 표현대로 친여 성향의 정의당 사실 정의당을 말하는 거지만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만약에 통과가 돼서 그러니까 비례를 늘리는 네. 쪽으로 정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가정을 해보면 그대로 돼서 정의당이 정말 압승을 해서 막 엄청 갑자기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28석이죠. 정의당 6석 갈 길이 먼데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교섭단체로 한 방에 들어왔다. 그렇게까지 가정을 더해도 그러면 권은희 안을 따르면 어쨌든 견제는 된다. 예,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그렇게 대통령의 힘을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네이버 댓글 우리 정 기자가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의 DANL 땡땡땡땡님이 게슈타포 만드는 것도 당시 이유가 있었지만 공포 정치에 이용됐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만들 때는 당시에는 명분이 그럴싸하지만은 결국 공포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다음 ALED 땡땡땡님이 우려가 현실로 될 가능성이 낮고 대체로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믿으라고요. 이것 또한 기자 당신의 주장 아닙니까? 여기서 당신은 임주현 기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 정치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능성이 낮다고 기사에 써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라는 거. 이것도 네 주장일 뿐 아니냐 이런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공수처가 만약에 생기면 이게 정권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공포 정치 이용되고 정권의 어떤 보위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어떤 칼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많아요. 사실인가요? 일단 요거는 제가 그 팩트 체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거는 어쨌든 어떤 정치적인 주장에 가깝고 어떤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아니 근데 이 질문이 조금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게 지금 검찰이 공수처보다 훨씬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지금 권은희 안 백혜련 안에 들어가 있는 공수처보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만 네. 공수처는 기소권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미 검찰로 이 말이 맞다면 검찰로 게슈타포 만들 수 있어요. 공포 정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게 이 맥락인데 이 공수처가 게슈타포 정치에 이용된다? 그렇게 보기엔 검찰의 지금 권한이 너무 비대한데 이런 지적은 저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기소권이 막 남발한다고 보시는 부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공수처가. 근데 기소권이 원안에서 대폭 축소가 됐거든요.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건 검찰이잖아요 지금.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안으로 바뀌었죠. 이 두 개 어떻게 법안.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되게 이 수사 대상이 한 7,000명에 달할 정도로 뭐 대통령, 국회의원 다 포함해서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거의 다 하는 쪽으로 원하는 그렇게 민주당 쪽 원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4월 달에 어쨌든 막 시끌시끌하게 어떻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거를 트라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은 너무 반대가 극심하니까.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그 기소권 남발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 좀 타협을 한 거죠.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백혜련 안은 판검사랑 경찰 고위직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심지어 권은희 안은 그것도 기소심의위원회라는 데를 거쳐서 기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배심원 아무나 같은. 기소 못 해요. 네.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공수처가 못 해요. 그러니까 기소하는 것도 거의 재판을 하나 거치듯이 해서 기소를 하고. 그건 권은희 아니고. 네, 네. 그 백혜련 안이 그나마 조금 더 권한이 많지만 그것도 아무나 기소 못 해요. 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보다 훨씬 제한돼 그렇죠. 있죠. 권력이. 검찰이 훨씬 더 큰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이 공수처가 정권의 홍위병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께는 아니다. 지금 검찰이 더 문제다. 오히려 기소 독점주의와 지금 모든 정보를 쥐고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다. 그런 검찰을 견제하자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에 건길지님 댓글 오규정님이 좀 읽어주세요. 다음에서요. 건길지님이요. 공수처의 필요성은 외면한 채 부작용을 걱정하는 척 무조건 공수처 설치 안 된다는 사람들 당신들은 목 막히고 배탈 날 게 무서워 밥을 먹지 않을 건가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곳곳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그냥 이게 필요성보다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척해서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따끔한 지적이십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물어볼게요. 트위터 댓글 임주영 기자 직접 읽어줄래요? 박시연이라는 분께서 공수처가 그토록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대통령 본인과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들도 당연히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조건을 거부한다면 독재법이 분명하니 절대 불필요한 법이다. 이게 내가 공수처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공수처법을 절대로 반대하신 이유가 명확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지적은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들이 빠져서 무용지물인 법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떤가요?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건 명확하게 예, 아니라고 하시네요. 명백하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그 4월 달에도 이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이유는 뭐 법안만 봐도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검색만 바로 해봐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법안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대통령, 국회의원 다 그대로 다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 둘 다요? 백혜련한 권은희한 둘 다? 둘 다 들어가 있고 근데도 이런 주장이 왜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혹시 그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헷갈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기사가 나오다 보면 뭐 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빠졌다 이런 기사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잘 뜯어보면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기사인데 사실 이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면 그럼 아예 공수법 그 대상에서 아예 빠졌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박시현님은 이제부터 공수처법 절대적으로 찬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하시면은 그거 네가 그 기사를 꼼꼼하게 안 읽어봐서 그렇다. 기소와 수사의 차이다. 수사를 더 꼼꼼하게 해서 기존 검사들이 기소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명쾌하네요. 네, 트위터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SHWIYONG 님께서 이 나라가 북한이 되려고 작정을 했구나. 공수처는 공산당의 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중국과 북한에서 정치적 껄끄러운 상대를 제거용인 보위부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것이다. 대통령이 완전 독재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연방제 공산화하겠다는 것 아니냐.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닙니까 이분은? 되게 북한 사람 같네요. 북한 방송. 갑자기 고려 연방제까지 왔어요 지금. 갑자기 멀리 왔는데 자 일단 그래서 공산당, 공안, 공수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꼭 다 비교 공수처. 대상이 꼭 이쪽에 좀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수처 같은 기관 전 세계에 중국과 북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공수처를 만들면 우리도 북한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얘기를 해야 되나 싶겠지만 그래도 자 이게 사실입니까?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네. 사실이 아닌 이유는 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아까 작성한 그 법안 검토 보고서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들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굳이 정리 안 해도 네. 다 정리해놓으셨구나. 마침 그걸 아주 유용하게 잘 썼는데 네. 이거는 좀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공수처와 유사한 그러니까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라는 것들은 다른 나라 애들도 있어요. 네. 있는데 뭐 세계 최초의 이제 부패 수사 전담 독립 기구로 알려진 곳이 있어요. 홍콩의 염정공서라고 네. 염정공서가 있고 또 네. 싱가포르의 타모 조사국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독립기구지만 수사권만 갖고 있고요. 수사권만. 그리고 이제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검찰과는 다른 조직. 네네 그렇죠. 독립적인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긴 하는데 그 장을 네.
이제 운영이나 독립성이 좀 보장된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호수 법무차관도 공수처와 비슷한 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이 비슷한 조직이다라고 얘기도 했죠. 뭐 국감장에서 했고, 그리고 또 유사해 보이는 기구가 인도네시아의 이제 부패 척결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여기도 독립기구면서 수사권, 기소권 모두 다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세부 내용이 워낙 다 다르고 각 나라의 이제 사법 체계, 뭐 정치 환경 이게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 비교를 해본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반응들도 좀 많더라고요. 되게 보면은 이제 나라들이 뭐 홍콩, 싱가포르 막 좀 문제가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삼냐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이게 워낙에 세계적으로 뭐 공수처 같은 조직이 뭐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네, 흔치는 않고 다만 이제 이 주장 북한과 중국에만 있냐 그거를 검증하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된 건데 그거는 분명히 아니다. 비슷한 조직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데들도 있긴 있다. 근데 해외 사례랑 비교하는 게 좀 자체가 부적절한 게 우리나라 검찰 같은 조직이 해외에 어디 있어요.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 그다음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독점하고 있는 있죠. 수사기관이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북한에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면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힘이 압도적으로 세. 우리나라만 검찰이 센 데가 없다. 그래서 그걸 좀 견제하자고 나온 게 공수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따라 이렇게 자, 마지막 포인트죠. 자, 네이버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 우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락유님께서 아니 자한당 전신들이 공수처 만들자고 내내 주장하지 않았음? 정권 바뀌었다고 독재 수단이라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가? 지금 와서 반대할 거면 애초에 공수처 만들자고 했던 과거 나의 뺨부터 매우 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매우 쳐라. 자, 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래서 자한당이 여당일 때는 지금 야당이니까 여당일 때는 공수처 설립을 찬성했었다. 요거 사실입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아, 요건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자한당이 여당일 때는 공수처를 가자 했다는 거죠. 네, 쭉 보니까 그런 그런 적이 많더라고요. 그런 과거가 있다. 예. 정책이라는 게 뭐 하늘 아래 새로운 뭐 없죠. 이야기거리가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정책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과거 보면 있었어요. 2012년에 이제 그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 등 이제 11명이 민주당 의원 2명과 함께 공수처법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2012년이면 여당일 때죠. 근데 이제 법 제정 취지나 내용을 좀 그 보면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법안이 2013년 4월에 이제 국회 법사위까지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안 심사 소위원으로 회부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죠. 흐지부지 돼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도 여당일 때죠. 여당일 때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후보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대신 주류 친박과 어떤 중립 성향의 후보들은 주로 좀 반대 의견이 많긴 했지만 이분들 어쨌든 그렇게 찬성을 했었고요. 같은 해 9월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당시 의원이 한림대학교 특강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강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거 우리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거다. 뭐 그러면서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강의도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공수처를 대통령직 속으로 네. 두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사례들 되게 많은데 좀 생략하고 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012년, 14년, 16년에 연거푸 계속 공수처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김문수 지사가. 예. 그리고 더 과거로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 야당이었죠. 그때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공약집에도 이거를 등장을. 넣었었어요. 예.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이거를 설치하겠다. 공약집에 떡하니 냈었고요. 이후 한 3개월 만인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김문수의 팥꼬치를. 네, 그리고 2010년에는 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공수처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까지 쫙 보면 다수의 의원들이 좀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 또 그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그때는 맞고 그럼 지금은 틀린가? 뭐 그런 의견도 나오는 거고요. 네, 김문수 지사는 페북에 썼던 게 공수처를 신설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비리를 철저하게 뿌리째 대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어쩜 그렇게 어쩜 그렇게 강하게. 맞는 말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 지금 공수처 반대 목소리가 얼마나 정치적인 맥락인지 조국 수사 이후에 이제 뭔가 새로운 국면을 이걸로 만들어 가려는 이 흐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크게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심지어 당론으로도 채택을 했던 사안인데 이렇게 뭔가 나라가 절단난 것처럼 무슨 광화문 도심에서 막 무슨 북한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반지성적이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께는 한국당은 한국당으로 반박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이 공수처 관련 오해 주로 이제 이번엔 취재를 좀 빡세게 하셨을 것 같은데 주로 어디서 좀 찾아보셨어요? 취재 어떻게 좀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용이 방대한데? 네. 이런 거짓 정보들은 주로 어디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추적은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이템 발제 단계에서는 유튜브 그리고 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들 그리고 그 공수처 관련 댓글에 엄청나게 많이 붙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 한 1년 반 넘게 이제 팩트 체킹만 이게 서비스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거기에만 치중을 해서 뭐 계속 그 기사를 쓰다 보니까 사실 힘이 많이 빠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네네 듣는 게. 그게 아무리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일목요연의 팩트 체킹을 해도 가 닿아야 될 분들한테 잘 닿지 않아서 뭐 전 세계 팩트 체크 뭐 연대 뭐 이런 단체들도 좀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렵게 팩트 체크해서 기사를 어렵게 써서 해도 어차피 안 볼 분들은 안 본다. 근데 이제 그 하시는 이 일 팩트 체크 특성상 가짜 뉴스를 일상적으로 접해야 되잖아요. 네. 어때요? 스트레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가짜 뉴스 때 항상 피곤해져. 있잖아요 여기. 네, 항상 이게 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매일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맞아요. 많이 진짜. 받고, 유튜브는 많이 맨날 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들어야 되잖아. 취재하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힘도 사실 많이 빠지고요. 그런 거를 보는 분도 사실 우리 이런 프로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 이상한 그런 거 계속 보시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계속 확대 재생. 그 안에서만 계속 네. 확대 재생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아니, 되게 근데 답답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5, 60대, 70대 장년층이. 네. 엄청 예. 그 지하철을 타면 다 그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그게 아버지도 보시고. 가짜 뉴스의 약간 본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되게 안타깝게 느낀 게 사실 대들기 채널도 되게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10만 뭐 다 하여튼 돼가요. 10만을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 사실 어디서 갑자기 그 정체할 수 없는 분이 나와서 막 문재인 뭐 무슨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강하게 막 이렇게 이거를 하는 그 컨텐츠를 올리면 그게 100만. 쭉쭉 올라서 네. 뭐 거의 뭐 두세 달 만에 몇십만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되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와 누구는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 쎄 빠지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해도 사람들은 안 보고 누구는 나와서 가짜 뉴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쭉쭉 질러대면 구독자 모이고 돈도 벌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거짓 뉴스를 네.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는 힘이 뭐 많이 들지 않지만 그걸 검증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실 에너지가 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짓 뉴스들이 보통 보면 논리가 없어요. 사실은 무논리에 가깝고 굉장히 막 거의 이미지 정치 정서에 호소하시.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거를 팩트 체크로 반박을 하려면 그걸 다시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재반박을 하게 되니까 그 정말 더 힘들죠. 너무 우리가 말싸움할 때 상대가 밑도 끝도 없이 막 네. 이상한 얘기하면은 말문이 턱 막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봐야 안 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도 그렇죠. 참 힘 빠지는. 그게 정말 힘들다. 그래도 계속 하셔야 되지 일단 하는 않을까요? 데까지 해봐야죠 뭐. 네. 네. 본인이 지금 똑똑 팩톡 지금 만들고 계신데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소개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중요한 시간이네요. 저희 그 뭐 유튜브에서
똑똑 팩톡인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팩톡. 예. 팩트 체크 이야기라고 해서 팩톡이라고만 치셔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언론고시 준비하는 분들이 특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왜 안 했어요? 맞습니다. 되게 이렇게 이렇게. 아까 했던 얘기는 다 편집되고. 아니 근데 그렇게 딱 알아야 될 이슈를 짚어주고 맥락까지 설명해 준다니까. 사실 저희가 뭐 다른 분도 홍보해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자, 저희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네, 오늘 저 임주현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싶은 기사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벌써 5천만큼 또 만나요. 꼭.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